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상승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자, 미국 시장은 중후한 파고를 넘어갔어요. 자, 고용지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나 또는 실업률은 약간 시장이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죠. 자,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중요한 이벤트는 대선이죠. 자, 대선이 있는 시기는 항상 뭐 1분기 때 강했다면 2분기에 약간 약하더라도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강력한 랠리가 나온다고 했죠. 자, 최근에 트럼프 바이든 TV 토론하면서 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이 일단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는데, 그 저면에는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 일단 대선 레이스에서 촉발되는 그 움직임 때문에 시장이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정경은 유착이 되기 때문에 자꾸 정경 유착을 방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이 유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트럼프를 밀어주느냐 아니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힘든 바이든을 구해주느냐, 시장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TV 토론했는데, 야, 생각을 해보니까 바이든은 너무 못해. 그래서 오죽 있으면 친구도 자, 저렇게 해가지고 대선 되겠어? 하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 일단 시장은 그 결과를 보고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요. 왜 튀어 올라갑니까? 유가가 올라가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트럼프를 밀어주는 그쪽 모든 인사들이나 모든 정책들은 일단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국제유가가 급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유가를 급등하는 이유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를 하고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분쟁이 격화되면서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또 약간 비중을 좀 줄여주겠다, 원유 생산하는 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죠. 그리고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갔죠. 물론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를 자극한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자, 엔비디아 좋다. 대신 엔비디아가 노이즈가 있을 때는 항상 눌림목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테슬라를 매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테슬라를 주로 밀어줬던 그런 투자자들, 트윗을 인수한 자금들, 이런 게 보면 빈사면이나 또는 그와 연관돼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항상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올가 예상치보다 적은 폭으로 감소했다. 이게 좋은 호재입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호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빅머니들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틈바구니 속에서 테슬라를 급등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러면 형사 기소했던 부분에서 면책특권을 좀 주고 또 이 국제 자본들은 이제는 테슬라도 좋아지겠구나. 물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화석연료를 좋아합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테슬라가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테슬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오히려 테슬라를 최소한 반등은 나오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를 밀어주는 이런 쪽은 유가나 또는 기타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고 또 테슬라의 급등, 이런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고, 지금 바이든은 공궁에 처해 있습니다. 후보를 사퇴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직 있으면 낸시 펠로시나 버락 오바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 파월은 이제 바이든은 다음 주에 이걸 결정할 텐데, 만약에 트럼프 약진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든 시장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나서가지고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비둘기파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튀어 올라간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흐름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약간 빠졌는데, 낸시 펠로시 주로 매수했던 게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팔았어요. 잘 보시면 민주당 지지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또는 그런 우호적인 인사들은 주로 보면 AI 쪽을 미루고 또 테슬라를 파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공화당 쪽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쪽은 또 테슬라를 미는 이런 흐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잘 보시고 당분간은 테슬라가 강해지겠지만 계속적으로 강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테슬라 강세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약간 탄력이 둔화됐어요. 자, 그랬을 때 뭐 아마존이나 또는 MS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약진을 하면서 시장을 방어해 줍니다. 그러니까 AI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AI와 연관이 된 빅테크 관련주들이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일부 종목으로 시장을 핸들링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양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아무튼 바이든보다는 다른 민주당 인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유가가 이렇게 이제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당분간은 이런 모습이 나올 테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스닥이 21선 올라올 때까지는 최소한 행보내지는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21선, 파란 굵은 선이 21선인데 저게 올라올 때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CPI, PPI 발표됩니다. CPI가 발표가 되면 또 PPI가 발표가 되면 이게 PC 개인 소비 지출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PC는 연준이 벤치마크로 파악을 하는 그런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언제 또 내리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훨씬 더 자극이 될 수 있는데 CPI는 헤드라인은 둔화되고 근원 물가는 제자리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쁘지 않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전차 군단, 조연은 금융주들, 은행주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또 현대차가 거들어주면서 간혹은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갈 때는 은행주들이 강해진다. 대신 코스닥은 바이오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올라가는데 삼성은 어떻게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저는 모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AI의 강자죠. HBM의 강자, 한미 반도체 이런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게 아니다. 항상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시라. 예전에 MLCC로 유명했던 기업인데 이제는 AI 캐퍼시티로 인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가격도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장을 앞서가야 됩니다. 테슬라가 바닥을 벅벅이는데 테슬라가 올라갈 수 있다. 저점 매수를 하고 시장이 열광을 하면 팔아줘야 돼.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삼성전기는 당분간 이제 들고 가셔도 되는데 자,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코스닥이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는 투자자들 벌벌 떨고 난리가 아니었죠. 저는 괜찮다. 왜냐하면 저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마지막 흔들기다. 지난번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객들에게 자, 이제는 코스닥도 약진 앞으로가 나오고 조만간 돌격 앞으로가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국고처에서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이 산다. 투자자가 산다. 바이오에 의한 바이오를 위한 장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지금 바이오에 의한 장세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바이오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어떤 바이오가 하나 치고 올라가 주면 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쉬어갈 때 이때 어느 하나 바이오가 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본물이듯이 올라간다. 대신 모든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특정한 종목만 올라갑니다. 제일 투자자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안 좋은 걸 들고 있다. 그러면 소외감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이오가 대세인데 그 중에서도 좀 투자자들이 이제 저는 가장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내가 주식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뻔한 이야기지만 그걸 못 지켜요. 자, 그래서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터부시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도 실패하고 또 약간 기업이 수익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는 그닥 선호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쉽게 말로 시쳇말로 방귀깨나 낀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또 기타 쪽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폼 잡으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죠. 물론 저는 반도체도 주도주고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려면 바이오로 가는 게 맞다. 리스크 없는 바이오로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또 우리 시장은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 앞으로 강한 랠리가 나올 것이다.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 증시가 두려움 속에서 피는 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흔들 때는 항상 흔들기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다 떨궈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흔들기가 들어온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실제로 마지막에 흔들고 마지막에 흔들면 그림자 공포에 압도가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림자는 그 본연의 크기보다는 훨씬 적은데 거기에 압도된다. 그렇지만 그림자 공포에 압도되지 말고 시장이 내미는 꽃다발을 봐라. 제가 주야장천 외쳤던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 시장이 미증시 대비해서 못 가요. 그래서 지금 8분 능선을 넘어설 때 다리도 퍽퍽하고 힘들지만 이 고개를 넘어서면 이 붉게 물든 단풍이 우리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뿌려진 눈송이만큼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많이 불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찍었던 건데, 그래서 이런 화려한 만발한 꽃처럼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만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발 하다못해 그냥 꽃다발이 넘쳐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이제 저는 취미가 최근에 하나 생겨서 한 2년 정도 좀 못 됐는데 매주 꽃다발을 한 다발씩 삽니다. 왜 사냐? 저도 스트레스를 받죠. 아무래도 매일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꽃을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향기를 맡으면 조금 릴렉스도 되고. 그래서 꽃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는 한 달 정도는 꽃을 이제 못 샀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꽃을 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한 송이 꽃다발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종목은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아니면 소주 한 잔 먹고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이 경제방송이라는 게 좋은 정보, 좋은 데이터를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잘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바이오주들이 왜 올라갔어요? 7월 1일 날 드디어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안 좋은 반도체를 무더기로 던지고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본격화 되는데 이게 하반기 바이오 랠리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K바이오가 글로벌 영토 확장을 나서는데 어느 쪽이냐? ADC, 이중항체 이런 쪽이다. 그래서 이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에이벨 바이오는 우리가 들어오고 있고 또 뭐 HLB나 삼천당 제약이나 이런 강한 종목들은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또 추가로 볼 게 없냐? 유한양이나 리가켄 바이오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번에도 해드리고 이번 금요일 날도 해드렸는데 강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도 짱대 양봉을 뽑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TV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또 국고처가 끝나고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종목을 좀 찍어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좀 강하게 올라갈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바이오들 이야기하면서 역시 이 일론 머스크 봐라. 이
날씬해졌죠. 그래서 이게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 때문에 그렇다. 대장주는 펩트론이고 또 인벤티지랩이나 또는 대봉에르스 이런 종목들을 우리 공개 방송에서 많은 종목을 제시를 안 해드렸어요. 한 3종목 정도를 집중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강한 랠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이 스타트 지점에서 3만 원대에서부터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그 다음에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편입을 해드렸는데 강한 랠리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시장은 대선 레이스 여기에 따라서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약진하든 시장은 올라간다. 그렇다면 기존에 AI가 올라갔다면 테슬라나 이런 종목들. 자, 우리도 전차 군단이 시장을 끌 거예요. 여기에 뭐 금융주들이 가세를 하고 대신 코스닥은 2차 전지도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바이오가 대세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를 봐야 된다. 미리 선점에 들었고 했는데 이제 바이오 장세가 완연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투자자분들은 참 희한한 게 내가 알아야 면장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하면 좀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쪽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 아니면 CDMO 뭐 기존의 이런 관념으로는 시장을 앞서 나갈 수 없어요. 자, 저는 항상 국고채를 통해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항상 시장에 어떤 게 올라가고 나서 뭐가 올라갔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네, 또 그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뭐가 있냐 이렇게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돈을 못 벌어요. 항상 시장을 한 발자국 또는 반 발자국으로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열광을 할 때 내어주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었던 바이오주들이 왜 올라갔냐면 특화된 종목만 올라가죠. 특정한 종목만. 왜 그럴까요?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피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종목이 튀어 올라간다. 그중에서 다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빅머니가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테크니컬적으로 좋은 모습을 갖췄을 때 이게 올라가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도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나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국내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그 섹터가 어디냐? CDMO, 바이오시밀러, 신약개발입니다. 근데 신약개발은 이번에 저도 HLB를 제시해 드렸지만 신약개발에 이렇게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임상 실패나 아니면 신약화가 실패. 자, 바이오시밀러는 좋은 걸 만들어놔도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 소송을 제기해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로 CDMO 사업을 했는데 그것도 신통치 않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시장은 이걸로 안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생물 안전법을 통과를 못 시켰죠. 그러다 보니 CDMO가 잘 안 올라가요. 자,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어디냐? 바이오. 전달 플랫폼이다. 그래서 K바이오는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있다. 왜냐? 잠재력이 높아요.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약 개발 이런 거 대비해서 위험 부담이 적고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대신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알테오젠이 머크에만 기술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을 다른 기업에다 또 기술 수출해도 돼요. 자기들이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쪽은 어디냐? 이중항체, 또 항체 약물 접합,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이쪽이 바로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신약 개발이 본격화되고 그래서 약물 전달 체계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기업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플랫폼 기술이 대체 뭐냐? 또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뭐고 만약에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끝까지 홀딩을 해야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항상 쓰는 말이 있습니다. 눈 감고 홀딩. 제가 이제 MC하고 할 때도 보면 뭐 눈 감고 홀딩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베팅을 해야죠. 크게 베팅을 하고 상승 초기에서 잡아서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급등 랠리가 나오게 되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조금만 올라가도 팔아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좀 생소해요. 제가 계속 플랫폼 기술을 이야기를 했지만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 이렇게 써보면 구획된 땅, 플랫, 그다음 폼,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합성어로 됐단 말이에요. 구획된 땅의 형태를 플랫폼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럼 플랫폼, 뭐 우리가 인터넷 이런 환경을 이야기할 때 플랫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이냐 이거죠. 이것은 기존의 의약품에 적용해서 다수의 후보 물질을 도출할 수 있는 거, 이런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이중항체면 이중항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거죠. 뭐 고용암도 만들고 뭐 위암도 만들고 치료제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요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안정성과 또 효능의 개선이 입증되는 그런 플랫폼 기술 쪽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덩치가 덜거든요. 빅파마가 없어요. 자본력도 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여기저기 수출한다면 정말로 기업 수익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신약을 개발하고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이런 쪽에서 플랫폼 기술적으로 이제 영역을 넓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바이오 플랫폼은 대부분 뭘 가지고 하느냐? 주로 약물의 체내 전달력을 높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투입을 했는데 체내에 어떻게 잘 전달이 돼서 암세포나 이런 걸 공략하는지 이걸 이제 높이는 기술 쪽으로 포커싱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것은 뭐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은 적어요. 그렇지만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글로벌 빅파마가 만든 그런 치료제에다 접목을 한다면 신약 못지않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테오젠 보셨죠? 결과에 따라서는 뭐 추가 기술 수출도 하고 항상 기술 수출하면 반환 의무가 문제예요. 근데 반환 의무도 없죠. 만약에 이게 신약에 성공하게 되면 경상 로얄티도 받는다는 거죠. 뭐 임상 단계별로 받는 마일스톤 말고 또 상용화되면 경상 로얄티를 받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6가지 바이오 유망 플랫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포 치료제, 또 유전자 치료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약물 전달 방법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기존에 유망하다고 하는 바이오 플랫폼 역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쪽이 올라갈까요? 업계가 주목하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ADC입니다. ADC 상당히 좀 말이 어렵죠? 항체 약물 접합체 뭐 이렇게 어려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항체와 항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항원은 내부에서 들어오는 병용군 적이고 항체는 몸속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창과 방패.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병원이고 요걸 이겨내는 게 이제 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항체 약물 접합체는 뭐냐? 항체하고 약물하고 이렇게 같이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항체와 약물이 결합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특정한 항원에 이 항체가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 미사일 있죠. 그것처럼 만약에 지하 벙커에 누가 숨어 있다. 그러면 요걸 위에서 때리면 아무리 때려도 괜찮겠죠. 근데 이것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산 너머에 여기에 있다. 요새가. 그렇다면 여기를 유도 미사일을 통해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바로 ADC라는 거죠. 항체 약물 접합체. 그래서 한마디로 유도 미사일처럼 암세포를 사멸할 수 있는 그거다. 그러니까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항체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강력한 화학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 암세포를 사멸하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표 주자가 누구냐? 리가켄 바이오죠.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금요일 날 이제 드디어 스타팅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여유롭게 홀딩을 하셔도 돼요. 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내용을 다 못하게 되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여기에는 이제 동아ST도 에피스를 인수하고 또 정근당도 이쪽 기술을 도입해서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좀 천천히 움직여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쪽에 이 리가켄 바이오와 위탁 개발 체결하고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우시하고 같이 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는 이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면서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지금은 리가켄 바이오는 홀딩해야 되고, 셀트리온도 좋고 동아ST나 정문당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중항체. 단일항체 그러면 하나하고 항체가, 이중항체 그럼 두 개구나. 그럼 서로 다른 항원에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이중항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암 치료를 하면 머리 빠지죠. 근데 이중항체는 몸을 보호하면서도 암세포를 공략하는 요겁니다. 특히나 이 항원이 뭐 여러 개가 들어와도 이것을 다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이중항체다. 그래서 두 가지 항체를 하나로 결합한 건데, 자,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단일 항체보다는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몸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중항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주들이 많이 있는데,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항체 관련주 중에서도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ADC 이중항체에 의해서 세 번째, 제형 변경 기술, 치료제 제형을 변경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사 맞을 때 그 정맥에다 주사를 맞죠. 근데 정맥에다 주사 맞으면 적방이죠. 그래서 항상 몸이 으슬으슬하고 추울 때, 야, 수액 한 대 맞아, 이런 이야기 하죠. 영양제 한 대 맞아. 적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맞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이 3시간씩 6시간씩 맞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피부 바로 밑에 진피증에다가 바로 놓는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 이건 병원에 안 가도 돼요. 그냥 자기가 맞아도 돼요. 우리 인슐린 주사 자기가 바로 맞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꾸는 플랫폼, 이 제형 변경 기술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알테오젠이 있죠. 자, 그런데 앞으로 좀 봐야 될 건 뭐냐? 한올바이오파마 자체 개발한 자가 면역 치료제를 SC 제형으로 출시를 하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늦었구나. 좋아, 그럼 우리는 저 한 발짝 앞서 나가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먹어보자. 맞지 말고 먹어보자. 요거 이제 하니까 새로운 플랫폼이 되니까 셀트리온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더 강해질 것이고, 알테오젠은 21선 아래로 미끄러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 흐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스커버리. 치료제가 몸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거죠. 체내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그 무좀 치료제나 이런 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체내에 오랫동안 있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체내 효과 방광기를 이용한 게 랩스커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미약품이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영권 분쟁이 다시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펩타론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걸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강한 랠리가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SAFA 지속형 제조합 단백질 의약품. 요건 보면 그 몸속에 이제 혈청 알부민이 특이적으로 이제 결합해 가지고 또 방광기를 최대한 증대시키는 요런 이제 역할을 해 주는데, 여기 관련된 기업은 에이프릴 바이오,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 요런 것들인데, 아무튼 요런 부분을 통해서 환자도 좋고 또 제약사도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최근에 고령화 시대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요런 이제 뇌질환, 퇴행성 뇌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근데 이걸 개선하면 이제 여기에 뇌혈류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뇌에는 뇌혈류 장벽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BBB라고 하는데
이걸 투과하려면 분자가 크기 때문에 빨리 투과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걸 빨리 투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 투과가 쉽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BBB 투과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주란 치료제에 혈류 장벽에 투과되는 것을 이롭게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방사선 동위원소 의약품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퓨처캠인데 지금 ADC만큼 주목을 받는 게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퓨처캠이 한번 올라갔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임상 결과를 좋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때도 그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퓨처캠 이런 종목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Y바이오로직스나 앞타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또 펩타이드 시장에 관련된 기업들도 이따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또 알츠하이머 학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이제 좋은 전략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서 나가는 전략을 드렸어요.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1, 2분만 좀 더 할게요. 근데 시청자분들 돈 보셨습니까? 자,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투트랙으로 갑니다.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그래서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내 계좌에 이 숫자가 딱 찍혀 있다면 어떨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알테오젠, HLB,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도 이미 2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 수억대 수익금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라고요. 저는 알테오젠, HLB 또 이런 종목을 눈 감고 홀딩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 랠리가 나올 거예요. 시장을 선도할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특정한 종목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베팅을 해요. 위에 올라가면 베팅을 못 해요. 바닥에서 베팅해서 끌고 가자. 왜? 떨구고 마지막에는 매물이 없으니까 매물 공백을 이용해서 가볍게 날리죠. 그러니까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스퍼트를 할 때까지. 그리고 그동안에 매일매일 시장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해보자. 나한테 돈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래도 하루에 5%만 수익을 내보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 달째부터는 수익금이 4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5%만 내도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실제로 시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4월 달에는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37%, 그리고 뭐 좀 안정적인 종목은 29%, 좀 공격적인 건 뭐 43%까지. 이게 이제 잘 됐을 때 조금 평타는 뭐 2번 종목은 36, 뭐 세 번째 종목은 18%. 근데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뭐 한 27%. 6월 달도 요 정도 나왔고 최근에 7월에도 새로운 종목들을 제시해드렸죠. 자, 이번 주에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네오셈 19%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바이넥스도 강한 랠리가 나왔죠. 이번 주에 해드렸는데, 그리고 또 리가켄 바이오도 지난 금요일 날 해드렸는데 바로 올라갔죠.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리가켄 바이오 이슈가 재료로 먹었고 바이오가 올라간다. 그럼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 이런 거 끌고 가면서 이걸 아침에 사죠. 그래서 어떻게 사냐? 아침에 9시 7분 이내에 사면 돼요. 쉽죠? 그리고 움직인다, 홀딩. 이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차익 실현해야 되겠다 그러면 팔아드리는데, 문자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왜 HLB 파나진처럼 이런 것도 한 번씩 공략해보고 상한가 갔는데 다음 주에 또 급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 유한양에 지난주에 해드렸고, 이건 이제 끌고 가야지 좀 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제가 알테오젠, HLB 삼천당에서 새롭게 노리는 종목을 하나 노려드리면서 일부러 한번 사봤어요. 리포트 매매 종목들을 같이 하면서 사봤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매수했는데 일주일 만에 29, 29, 29 거짓말처럼 29가 나오고, 이건 이제 리가켄 바이오네요. 7%네요. 대강사도이래요. 그래서 이번 주 7월 1일 날 제가 일부러 베팅을 하는 종목을 사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좀 끌고 가면 바닥에서 사면 펩트론처럼 130%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이제 매도로 고민해 봐야죠. 그러다 보면 오스코탭도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바이오 집중해 드릴 건 베팅을 해서 풀 베팅을 해야죠. 제가 생애 처음으로 풀 베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의 수익금이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한 60% 됐나요? 좀 적은 분들은 좀 30~40% 되는데 벌써 한 종목 수익금이 3억이 좀 못 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스윙으로 세게 올라갈 거 베팅을 하고 이런 상승 초기에 있는 어떨 때는 화장품 관련주. 그러면 급등이 나오면 좀 차익 실현해주고 그럼 50% 100%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또 해운주가 움직이면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해운주나 자율주행이나 또 AI 관련 삼성공조나 이런 걸 이제 리포팅을 해드려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재룡산업. 근데 이수페타시스 또 테크잉 뭐 한미반도체 이렇게 세게 올라갈 건 끝까지 들고 가야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도 해드려요. 반도체는 리포팅을 통해서 해드리고 스윙으로는 바이오를 베팅해야 된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려면 바이오에 베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멋진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대박 수익을 내는 비법 요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이번에는 큰 선물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또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